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업데이트하는 손흥민 팬 축구 채널입니다. 솔직히 토트넘이 손흥민을 그렇게 활용할 거라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자신이 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 논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바이에른 뮌헨은 손흥민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전히 손흥민은 매력적인 선수로 평가받고 있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빅클럽들 간의 경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네덜란드의 알크마르와 치른 유로파 리그 16강 1차전에서 0대1로 패하며 우승 경쟁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의 경기력을 두고 일부 현지 외신들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바이에른 뮌헨의 뱅상 콤파니 감독은 여전히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며 영입 경쟁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두 감독이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현재 그의 몸 상태를 냉정하게 분석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과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손흥민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을 떠날 것이 확실시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그의 차기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지의 축구 분석가들은 과르디올라 감독과 뱅상 콤파니 감독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에른 뮌헨의 뱅상 콤파니 감독은 손흥민 영입을 추진하는 배경부터 설명했는데요. 먼저 토트넘의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제 생각이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두 가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손흥민의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우리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손흥민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성기 나이가 지난 손흥민을 왜 영입하려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흥민의 최근 경기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손흥민이 나이가 들어서 퍼포먼스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토트넘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바이에른으로 합류한다면 토트넘처럼 측면에서 크로스만 올리는 비효율적인 전술로 활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가장 큰 강점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능력과 여전히 건재한 스피드, 그리고 미친 듯한 득점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흥민을 단순한 윙어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리 케인과 함께 투톱 공격수로 기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에는 해리 케인처럼 상대 수비수들의 거친 몸싸움을 견뎌줄 선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최근 바이에른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마티스 텔 역시 그런 유형의 공격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토트넘과 반대로 우리에게는 해리 케인이 있습니다. 해리 케인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버텨주고 연계해주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손흥민이 해리 케인의 바로 뒤에서 빠른 스피드로 뒷공간을 파고든다면 케인이 적절한 패스를 연결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손흥민은 엄청난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해리 케인에게 집중된 득점 부담을 손흥민과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 선수의 득점력은 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입장에서 보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더 많은 기록과 업적을 쌓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는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흥민의 영입을 더욱 구체화하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현재 우리 팀에서 토트넘으로 넘어간 마티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재능이 뛰어난 선수이지만 우리 팀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되는 것은 다소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활용해 손흥민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마티스를 포함한 트레이드 옵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토트넘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몇 시즌 동안 공격진 개편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점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마티스텔이 토트넘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흥민의 영입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마티스를 활용한 트레이드 역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토트넘이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유로파 리그에서 토트넘이 알크마르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손흥민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팀은 우리 맨체스터 시티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선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번 토트넘과 알크마르의 경기에서도 손흥민의 움직임과 활약을 분석관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손흥민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놀랍게도 왼쪽 측면에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움직였던 동선을 살펴보니 그가 평소보다 훨씬 덜 보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토트넘은 의도적으로 손흥민을 측면에 머물게 했으며 이는 감독의 전술적 지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는 감독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흥민 역시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을 이렇게밖에 활용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손흥민을 원했을 때 토트넘이 계속해서 거절했던 것에 대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손흥민을 우리가 데려온다면 확실히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도 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손흥민의 기량이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단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맡고 있는 역할과 위치를 고려하면 그 자리를 대신할 선수를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 것입니다. 손흥민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지금의 역할을 손흥민보다 더 훌륭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계약 기간이 점점 종료 시점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그를 원하는 팀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장애끈을 놓지 않고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외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 팀인지 계속해서 어필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뱅상 콤파니 감독의 말처럼 손흥민이 우리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한다면 단순히 전력 보강을 넘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될 것이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팀 내부에서도 손흥민의 영입에 대한 관심이 크며 해리 케인 역시 손흥민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길 원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은 지속적으로 손흥민의 영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바이에른이 손흥민을 데려오는 것이 팀 전체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콤파니 감독 역시 케인과 손흥민을 최전방 투톱 공격수로 배치하는 전술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토트넘에서 두 선수가 보여줬던 환상적인 듀오 플레이를 바이에른에서도 재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맨체스터 시티의 성공을 위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속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선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서 맨시티 팬으로서 그의 감독직 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러한 철저한 분석과 계획은 맨시티가 꾸준히 최정상급 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오늘 토트넘과 알크마르 경기를 지켜봤는데 손흥민을 최악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토트넘과 대조적으로 우리 맨체스터 시티에서 손흥민이 어떻게 활용될지 생각하면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아래에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